자, 어제 25,000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었던 비트코인, 이번에는 하루 만에 26,000달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비트코인의 상승세, 오늘은 25,900달러까지 터치하는 엄청난 위용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큰 조정 없이 쭉 상승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전세계 암호화폐인들의 눈이 비트코인에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탈중앙 거래소 애그리게이터 원인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원인치가 그들의 거버넌스 및 유틸리티 토큰 원인치의 초기 유동성 채굴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인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지원을 적극 받고 있고요. 바이낸스의 원인치가 상장되고 나자 단기간 내에 10배 이상 가격이 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원인치가 무엇이냐? 이 앞에서 나와 있다시피 최근에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거래소들을 한 대 한 대 모아가지고 사용자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비율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듬회 같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치 토큰 출시와 함께 이 덱스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누리고 있는 원인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타 창업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 데이비스 손스테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아이오타 재단 파산 위기설은 사실 무근이다. 다만 나는 아이오타 재단과 다른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을 했다. 아이오타 재단과 나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유감스럽지만 재단 이사회와 나는 서로 다른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에 재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아이오타에 관련된 소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 미국 국가안보국 출신으로서 미국의 불법 도청과 감청 실패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지털 통화의 급부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의 급부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기존 법정 화폐와 비교를 해도 거의 이점이 없다. 맞죠?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부족하고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금과 같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죠.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차 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셉 영씨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폭락의 조짐이 없다. 그러면서 다른 기사에서는 덧붙이기를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약간 이제 하락을 한다라든지 횡보를 해줘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더 달릴 수가 있을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컵앤핸들을 깨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도미넌스는 이론적으로 77 혹은 78%까지도 올라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은 말린 멸치처럼 비틀어지게 될 것인데요. 몇 가지 인디케이터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거나 횡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강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시하고 쭉 올라갈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비중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항상 눈여겨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소식들. 자, 크리스마스는 지났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연휴 선물로 그리고 연말 선물로 비트코인이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귀염둥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선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신고점을 경신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자산으로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1억 1000만 명의 인구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보유 중에 있는데, 비트페이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의 호황을 감안할 때 이번 명절에는 더욱더 많은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을 선물로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자선단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비트코인만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애미 시장인 수아레즈 콜즈가
비트코인이야말로 불안정했었던 해에 안정적인 투자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남녀노소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한 가지 또 엄청난 쾌거를 이뤘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마스터카드의 시총을 이제 꺾어버렸었던 비트코인, 이번에는 도전자로서 비자의 뚝배기도 깨부지면서 전세계 금융업계 시총의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쟁쟁한 은행들, JP모건, 페이팔, 중국은행도 그렇고요. 다 제껴버리고 어제 이 챔피언 타이틀전에서 비자를 꺾고 드디어 챔피언 벨트를 따낸 비트코인입니다. 박수로서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최선을 다해서 챔피언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분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필브가 2019년 10월 30일에 이런 분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야. 그런데 뭐가 터졌었죠? 이 전염병이 터지면서 그 시기가 늦춰지긴 했었으나 결국에는 똑같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는 이때의 하락이 엄청난 축복이자 기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에게 이제 떡상열차로 가는 티켓을 싸게 팔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안 샀죠. 저도 이때 매수를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땅 치면 내 손만 아프니까. 그렇지만은 가끔 이불킥을 해요, 저도. 이때 딱 3,800불 때 하나 딱 샀으면은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필브의 분석은 이어집니다. 이 과거 불장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 노란 선까지 약 24,200달러까지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후에는 진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비트코인 막 19,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 자리까지 기회를 주게 될 것인가? 이 또 다른 블랙스완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그러기는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너무 많이 찍어버렸고 그 찍은 돈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아직도 좀 가격이 덜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계인이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다 압수해가지 않는 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 이 조셉 영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스톡투플로우 모델을 창안한 플랜B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불장 시작을 봤을 때는 2017년도 불장보다는 2013년도 불장이랑 좀 흐름이 더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불장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윌리우도 비슷한 분석과 의견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물량 고갈이 멈췄는데 이는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비트코인 재축적 기간이 끝났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사이클이 저번과 같이 반복된다면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이끌려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거래소 내의 비트코인 물량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녹색이 비트코인 재축적 기간의 시작, 그리고 빨간 선이 그 기간의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간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 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신호가 떴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쭉쭉쭉 올라가게 될 수 있을지, 여러 다른 지표를 보고 있지만은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전고를 뚫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다시 한번 극단적 탐욕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 비트코인, 과연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까? 아직도 고점을 찍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화산 폭발을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 막 76%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한 플랜 B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다면은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은 33,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필브의 분석이기도 하지만은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희망 회로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30,000달러까지 직행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옆집 개가 짖으면서 그만 말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옆집 개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들 도움이 좀 됐다,
즐거웠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보신탕은 아니고 따뜻한 된장국 뿌리기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신탕 안 먹어요. 참고로 안녕히 계십시오.